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불이 난 광주 공장 재가동과 고용보장 등에 합의하고 한평으로의 이전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을 찾았습니다. 나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이 건물을 임대한 지역 건설업체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광주 구도심에 미술로 활기를 불어넣자고 하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화재로 멈춰선 지 2달여 만에 재가동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공장 재가동과 고용보장 등에 합의하고 한평으로의 이전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연내 광주 1공장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산 목표는 하루 6,000본, 불이 나기 이전 하루 33,000본의 18%에 불과하지만 노사는 설비 투자를 통한 공장 재가동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만 설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정령 고무와 반제품은 곡성 공장 등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연내에 하루빨리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담아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한평 빅그린 산단에 조성되는 신공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설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연간 530만 본 생산 규모의 신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공장의 부지가 매각되면 한평의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재가동과 신공장 건설은 구성원들의 고용 보장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도 해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종안에 합의하면서 공장 최종 이전까지 부지 매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원만히 해결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지원해준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밤사이 더위 때문에 뒤척이신 분들 많으시죠. 광주와 전남 무려 13개 시군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내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도 이렇게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는 역시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만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만큼 해안 지역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는 다가오는 토요일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영산강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 새 정부에 이어 일주일 만에 영산강 일대를 방문한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관련해 송천보와 죽산보, 영산강 하구뚝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의 가장 큰 원칙은 일단 물은 흘러야 한다는 건데 농민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녹조 현상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가 추진됐습니다. 이 중 영산강에 건설한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산강 생태계 복원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있는 죽산보, 승천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과 철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관건은 영산강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산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반기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농업용수 확보 등의 문제로 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용수 공급용수 동시 부족 사태가 나면 농민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곤란했지. 국민의힘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 등의 이유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 김 장관은 죽산보 철거와 영산강 하구뚝 개방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나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한 지역 건설업체가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조만간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만 29살 김도경 씨. 청년 사업가로 부푼 꿈을 안고 지난 2023년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 최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초기 시설비로만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제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인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된 겁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 전체 750여 개 호실 중 절반 이상을 소유한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과 건물 임대기업 채다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고 회수가 되고 2년 이후부터 약간 플러스가 되는 건데 2년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노력이 정말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30대 자녀가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영무토건이 경영위기를 인지하고도 돈을 받아 챙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개월치를 입금했어요. 그러면 그 입금한 거 그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해상 절차를 했잖아요. 그분은 100만 원 그냥 날렸어요.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누수 문제도 있고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광주에 있는 영무토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응답은 없었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영무토건은 지난 5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현재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채권자들과 협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채다카는 회생 절차 없이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리 규정을 어긴 전력이 있는 광주시 의원 3명이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심창욱, 임미란, 심철희 의원 등 3명은 시의회 의장에게 윤리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음주운전과 불법 수의계약,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광주시 의회와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최근 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해 해당 행위로 당 차원의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푹푹 찌는 불볕더위에 고통받는 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농작물이 메말라 죽거나 성장을 멈추고 있고 가축 폐사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고추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라 뒤틀어졌습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농작물이 메말라 죽는 햇볕 대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출하를 한 달 앞둔 고추들은 이렇게 색이 바래고 쪼그라들면서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하우스대는 70, 80도가 나가버려요.
이렇게 문을 다 늘어놨어. 그 7, 80도가 나가보니까 작물이 못 견뎌. 2주 전 파종을 한 쪽파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폭우에 잠겨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진 불볕더위에 쪽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잎도 자라지 않는 생육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주면 되는데 폭염이 하도 오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 성장이 멈춰버렸어, 얼른 말해서. 폭염으로 해서 폭염 일수가 길어짐으로 해서 식물들이 자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 병해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벼 잎도열병이 확산하고 애멸구와 이화명 나방 등도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만 300여 곳 농가에서 가축 1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추산 피해액이 26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가축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육 밀도를 낮추고 송풍 장치와 축사 내부 분무 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극한 폭염에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진 수온 때문에 양식 어민들은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만 마리 규모의 전복을 키우는 해남의 한 양식장. 현재 이곳 바닷물 온도는 25.3도로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 폐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해상 양식장을 일일이 돌며 그늘을 막는 막을 씌우고 있습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덮는 차양막입니다. 수온을 1, 2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어민들도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폐사를 우려해 먹이를 제한한 지 벌써 20일째. 어민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름이면 고수온 때 이렇게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 가격이 또 하락하고 그러면서 어민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붙이고 그래서 전복 가격 하락에다 장비 확보 등 양식장 관리 비용까지 급증하면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폐사를 걱정해 양식어류 방류에 나선 어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4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펌프와 면역 증강제 등 양식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생협의체를 또 운영하고 소비 촉진비까지 지원을 해서 조기에 조금 최대한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빨리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남 지역 양식 어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사건을 막을 통합노동권 강화 대책 마련을 정부와 전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전남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는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 공론화 이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도 정부와 부처, 지자체의 대응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회성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쯤 북구 임동 신안교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혀 택시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 등 2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급을 시작한 지 어느덧 2주 차인데요.
쿠폰 지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소비 쿠폰을 받고도 정작 사용할 가게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승래 씨는 지난주 소비 쿠폰을 신청했는데 곧장 쓰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없는 순천시 송광면. 가까운 시장은 보성군 벌교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지자체가 달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래장이나 순천과 마트에 가서 해야 되는데 7, 80대 되신 노인분들은 이동하는 편의성이 시내버스 타고 가면 1시간 걸리고. 농촌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농촌 주변 상권도 함께 죽었습니다. 마을에 위치한 슈퍼를 찾는 손님이 뜸해지자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이나 과일 등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게에 들러도 살만한 식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돼.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럼 무엇을 떼놓고 써? 라면 한 박스도 안 팔래.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면 중심부에 있지만 사용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200여 개 매장 중 5%만 쓸 수 있는데 순천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끼는 받았는데도 노인들이 이걸 현금으로 좀 바꿔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되게 우리 송강면 쪽에는 지금 많이 못 쓰고 계셔요, 노인들이. 정치권에서도 농어촌 주민이 쿠폰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소비처를 확대하고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면 단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신선식품에 한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 지역의 소비처 확대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소득 수준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해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민생 쿠폰 선불 카드를 통일된 색상으로 새롭게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카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미 카드를 사용한 시민들은 광주은행에서 새 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재명 정부 방침과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고흥에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녹동항 여기저기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상풍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고흥에서는 공공주도 단지 개발을 포함해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3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민간 사업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시산과 나로도 해역 4곳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화하자 일부 어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지가 어업활동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며 어장상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양식으로 전국 생산량으로는 1등이에요. 고흥 자체가. 이 좁은 바다에서 이 어민들이 이뤄낸 성과, 업적을 놔두고 충분한 설명이나 어민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도 제기합니다. 어민들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그 전까지는 해상풍력이 들어올라나 어쩔라나 그냥 유일무이 모르고 있었어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간 개발은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였습니다. 고흥구는 주민 동의 없이는 최종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단지 개발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긴 면허지를 피해 조성하고 대체 해역을 찾는 등 어민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해상풍력 사업 대상지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근 영광군에서도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상경 시위를 벌인 가운데 고흥 어민들도 해상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광주 구도심에 미술로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청년에서 중년에 이르는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이 문득 깨닫는 삶의 순간을 작품에 담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앞을 향해 뛰어가지만 공간은 지나쳐온 소실점을 향해 끝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삶의 역설이 미디어 아트 작품에 담겼습니다. 수명을 다한 에어컨 파이프에 하얀 목화꽃이 송이송이 피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마주보고 있음을 은유합니다. 버려진 어떤 그 폐 에어컨 자재가 다시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작가는 문득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경계를 벗어나려는 순간 지난 상념들이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던가 압박감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화와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15명이 삶이라는 화두를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20대 청년에서 50대 중견에 이르는 작가들에게 삶은 밟으면 깨질 것 같이 불안정하고 한 땀 한 땀 완성되는 뜨개질처럼 설렙니다. 비극적이면서도 희망적이고 외롭고도 행복한 삶의 부조리는 아침 노을처럼 강렬한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 정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고, 그다음에 감동이라는 정도는 다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울림이 있는 작품을 한 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도심의 오래된 병원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되살린 곳에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침 노을처럼 누구와도 친숙하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문화공간 김내과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공익법인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재단 원순석 전 이사장과 김승원 이사는 지난 대선에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재단의 공익성과 법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이고 법인세 면제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책임 요구에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전면적인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 파랗고 동그란 모양의 해파리떼가 출현해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한 독성을 가진 푸른 우산 관 해파리인데요. 제주 바다에서 대량 번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를 뒤덮은 동그란 물체, 파란 촉수가 달린 푸른 우산관 해파리입니다. 최근 제주 해수욕장과 항구 등에 때로 나타나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해파리를 수거해 분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해파리 주변으로 작은 갈색 점들이 눈에 띕니다. 수거한 지 반나절 만에 다량으로 생겨난 점들의 정체는 해파리의 유생, 새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개체를 수거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유생들이 대량 번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새끼들이 대량으로 다음 해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면 언제든 그 지점이 발생지가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등 제주 동쪽 바다에서 푸른 우산관 해파리떼가 나타난 데 이어 서귀포시 법한포구와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도 발견되는 상황. 국립수산과학원은 인도양과 태평양 등 열대 바다에 사는 해파리가 수온이 오르면서 제주 바다로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는 평대 해변입니다. 갯바위 주변으로 파랗고 둥근 모양의 해파리떼가 몰려와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만 170여 건. 물놀이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독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하고 왔을 때는 아이들 쏘이면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약하지만 독성을 띠고 있는 만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 유치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9일 지역의 체육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체육회와 광주시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전국체전 개최 예정 도시인 제주와 경기, 충남 등과 함께 국비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전산업 분야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의 가전 제조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고용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밤사이 더위 때문에 뒤척이신 분들 많으시죠. 광주와 전남 무려 13개 시군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내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도 이렇게 열기가 가득했던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는 역시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 35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2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3도, 완도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예보됐고요. 여수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매우 심한 더위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